안녕하세요. 세무사 3명이 모여 세법 쉽게 얘기해보자는 세무사 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현 세무사입니다. 예,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음, 저 땡땡씨는 없잖아, 땡땡씨야. 자,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쉬었어요. 3개월 정도 쉬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이래저래 쉬다가 다시 한번 또 해보자라고 해서 다시 모이게 됐고요. 오늘 시작할 주제는 일단은 많은 세무사님들이 한번 다뤄주셨어요, 이미. 근데 안 할 수는 없다. 이미 지나갔어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월 15일 날 발표가 됐죠. 10월 15일 날 발표가 돼서 10.15 대책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법적인 부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목차까지는 그냥 지나가고요. 세 번째 페이지 뭐 주택시장 동향이라고 나왔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다시 치솟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금리 유동성, 거시경제 및 여건, 거시경제 여건 및 시장 상황 평가라고 있는데 금리 유동성 부분은 한번 볼만은 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리고 금리를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좀 조여주면 그런 자산 가격이 또 내려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 요소만 보면. 네, 어저께 촬영일자 기준으로 지금 31일인데 30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발표를 했어요. 또 0.25%를 하락 발표를 했고요. 지금 계속 올해 내내 금리는 인하하고 있어요. 네. 유동성을 점점 확장시키고 또 한 가지 발표가 이제부터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재무제표를 이제 쪼이겠다, 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한 2, 3년 지났는데 이제 그 긴축을 그만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리겠구나는 좋은 소식이죠. 저희 같은 뭐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추진 방향 한번 보실게요. 뭐, 주택 수요 관리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제 합리화, 공급 확대 방안. 공급 확대 방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관리 강화, 뭐 규제 강화. 역시 파란당은, 예,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파란당은 항상 강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주택 수요 관리 강화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지금 일단은 저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세법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올해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한 거를 지키고는 있어요. 네, 지키고는 있는데,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도 부동산 쪽 세법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저희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언뜻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과연 안 건드릴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확대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 전 지역, 서울은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만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10월 16일 이후로 자,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일부 12개 지역 정도예요. 뭐 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지정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세법도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지도로 한번 보실게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안이라고 해서 이건 10월 15일 날 발표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16일 날부터 이제 시효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발효됐죠, 이미. 네, 녹색으로 보이시는 이 네 개구가 이전 조정 대상 지역. 여기는 뭐 해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정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이제 새롭게 지정된 구역인데, 음, 군데군데 좀 삐쭉삐쭉 들어간 데들이 있죠. 고양, 덕양, 구리, 그리고 안양, 만안. 뭐 이쪽 지구는 왜 제외됐는지 뭐 그러네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네. 부천도 다 빠졌네요. 네, 부천도 빠지고 그렇게 치면 뭐 남양주도 빠졌고 그다음에 뭐 저기 용인, 기흥, 뭐 군포 거기도 빠졌고 여긴 집값이 많이 안 올랐나 보네. 뭐 안 그래도 기대는. 오르면은 강남부터 시작해갖고 옆으로 전파되듯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 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음,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식으로 전파가 되는데 마찬가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 정부랑 뭐 얼마나 크게 다를까는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리는 아니고 음.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가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전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나요? 어디? 18년, 19년 이때도? 2010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7년인가 18년에 처음 지정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고 주택수와 주택이라는 개념이 분리돼가지고 네.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어떻게 중과세를 하겠다. 요렇게 처음 생기기 시작했지. 그때 처음 생긴 개념이야. 원래는 투기과열지구밖에 없었는데 네. 투기과열지구가 실제로 있었던 거는 내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그때만 있었고 음. 그 뒤로는 그냥 투기과열지구라는 이름만 존재했고 실제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니까 세법상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하겠다. 요것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었지. 근데 지금도 투기과열지구는 없어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이 생기면은 많은 변화가 생기죠.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세법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자, 일단 규제 지역 지정 시 주요 효과라고 해서 대출 쪽 먼저 나와요. 이제 페이지는 대출 쪽 먼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두 가지 나눠갖고 대출 해제 청약 등 뭐 지정 효과가 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과 청약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대출 쪽은 넘어갈게요. 대출 쪽은 오히려 저는 사실 뭐 옆에 이종혜 세무사나 김땡땡 세무사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쪽은 잘 몰라갖고 네, 일단 넘어갈게요. 대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세제 쪽으로 가보시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세제가 나오는데, 자, 볼게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자, 조정은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하죠. 2주택 8%, 3주택 12%, 3주택부터 2주택부터 12%라고 돼 있어요. 비조정은 3주택부터 18%, 그다음에 비조정은 4주택부터 12%라고 돼 있죠. 일단 취득세는 지금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 시효가 정지되거나 뭐 변경된 적이 없어요. 처음에 강화가 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도 어차피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 상태이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도 3주택부터 중과였는데 요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원래 비조정이었던 지역이 2주택부터 중과가 되는 효과가 생기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세무사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아직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과세로 끝나요. 이 내년 2025년, 2026년 5월 9일까지. 아, 근데 항상 저는 얘기하고 다녔죠. 과연 정부가 바뀌면, 파란당으로 바뀌면 이걸 계속 연장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전 정부에서 지정해 놨던 게 2026년 5월 9일까지였고, 그걸 현재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또 풀릴 수 있다. 또 양도세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택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고, 뭐 예전보단 덜하겠죠. 그 사이에 공부를 많이 했었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주택을 팔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이상 보유 2년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된 지역들은 보유 2년 및 거주 2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나서 취득을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집을 갖고 있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때 취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거주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럼 지정되기 전에 나는 계약을 했고 그리고 잔금을 치렀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대상 지역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 됐을 때 거주 요건 2년이 붙지 않는 분들은 무주택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였는데 새로운 주택이 아니라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이 되기 전 지역으로 그 거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 됐더라도 그분들은 거주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는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취득을 했어요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거주 요건 무조건 붙는 겁니다. 이 사실상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도 다 이 규제에 들어가는 거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그거는 이제 규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주택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 해당되는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뭐할 얘기가 너무 많기는 한데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나중에 따로 오피스텔만 정리해서 한번 다루든지 네. 해볼게요. 불행의 씨앗은 맞는 것 같아요. 또 그것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조사가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왜냐면 오피스텔 자체가 너무 지금 논란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많은 모르는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섣불리 양도하셨다가 그것 때문에 조사가 나와서 뭐 비과세 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양도세 1세대, 이거 했구나. 네. 민간 매입 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아직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조정 대상 지역은 다 적용이 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그 조정 대상 지역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 매입 민간 임대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냥 주택 한 개만 갖고 있어라. 안 그러면 세금 많이 거둘 거야. 라는 걸로 보이고, 지금 양도세 쪽에서 다시 중과세가 부활하면 취득, 보유, 즉 보유세 있죠. 취득, 보유, 양도까지 해갖고 전부 다 다시 또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근데 뭐 무슨 뭐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생각이 있어서 실행은 하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답습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사실 취득 보유 양도까지 전부 다 숨통을 조여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럼 물꼬를 한쪽을 터줘가지고 적어도 양도 쪽은 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냅둬서 그냥 차라리 사람들이 빨리 팔아버리게 그렇게 해주고 취득을 아예 못하게 이런 식으로 좀 한쪽에 물꼬를 터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저의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 맞는 말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정권 때 그 보유 양도를 다 조여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근데 물론 덕분에 더 좋아지신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거나 아니면은 도생 그리고 생숙 이런 거 취득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노후 대비로 계속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연금 대신으로 그렇죠.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다 한마디로 피해를 보셨죠.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표 나자마자 좀 고위직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이제 갭 투자를 어떻게 했느니, 어느 지역에서 갭 투자를 했었느니, 그 발표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굳이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거래를 허가받고 해라라고 이제 토지거래를 허가받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살 때 아파트에서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나 뭐 주택을 매입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건 좀 이상해. 아니 내가 내 집 사겠다는데 허락 받고 사라는 얘기잖아. 너무 이거는 괴담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왜 아니 무슨 이게 맞나 싶은 네, 그런 분명이기는 해요. 네,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도가 한번 보여지게 돼요. 이제 여기서는 조정대상 지역처럼 그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녹색으로 표기하지는 않았고 그냥 여기 분홍색 조정대상 지역이랑 동일합니다. 당연하네. 동일한 지역이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지정하고 풀 수도 있고 풀고 다시 지정할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도는 근데 너무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된 유명한 지도거든요. 수도권 지도는 뭐 이게 또 하수구 탄광촌이라는 그 말도 사람들한테 이제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 부동산 저기 연구 스터디 모임 뭐 이런 데서 시작된 이제 뭐 앞글자 따기 이런 거 같은데 난 하수 구 탄광촌에서 구는 진짜 구성남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아니 보통 다 앞글자 하남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다 앞글자를 따는데 난 구리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 데 생각했는데 구성남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게 맞나? 네. 어쨌든 세법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더
괜찮은 콘텐츠 더 쉬운 설명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구독자는 170명 언저리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많이 늘 겁니다. 항상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뭐 재밌게 더 재밌게 방송할 날이 오겠죠. 네. 더 적응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네.